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NCS 수리 파트에 대한 학습 전략을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공부를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내가 이제 회사는 가야지 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부터 공부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천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시작부터 합격까지 그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할 부분은 수리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리 파트라고 들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시험은 크게 수리 파트와 언어 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언어 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될 거고요. 수리 능력이 수리 파트의 가장 대표 주제가 될 겁니다. 정확히 수리 파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절반 담고 있고요. 자원관리는 온전히 수리 파트 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수리 파트 문항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직업윤리까지 총 10개 영역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리 파트 문항을 출제하는 단원은 역대 기출로 보더라도 6개 시원하게 버리고 요 4개 영역에서 수리 파트 문항에 출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수리 능력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아 왔지만 출제 가능성은 있는 파트다. 기술 능력에서 대체 수리 문제를 어떻게 낼 거야 라고 한다면 뭐 어디 부품 그림 주고요. 뭐 톱니바퀴 준 다음에 이 톱니가 저 톱니랑 언제 다시 맞물리지? 이런 질문을 기술 능력에도 넣을 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드물고요. 대체적으로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원관리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수리 파트의 문항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기초적인 연산이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기초적인 연산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시기에 따라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물어보는 거냐를 기초 연산으로 하냐는 건데 우리 NCS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공기업 NCS에서는 기초 연산이라는 부분을 그런 계산 부분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이고 논리적 추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기초 연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료 해석에서 계산이 필요하다면 그건 기초 연산 문제가 되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연립 방정식이 나온다? 그건 기초 연산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추론, 뭐 패턴 인식, 공식화 및 계산 딱 보시기에 어떤 문제 같아요? 그냥 좀 어려운 수학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요. 논리적 추론이나 비판적 사고 같은 걸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야만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여기 있는 이 파트, 여러분들이 수리 파트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필기로 시행하는 회사라면 이 4개 영역 중 반드시 1개 영역은 출제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수리 파트는 시험을 보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수리에 관한 문제를 단 한 문제도 안 내는 회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필기로 시행하는 회사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 파트가 중요한 거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전체의 절반은 수리, 절반은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권은 수리 문제가 좀 더 어렵고 좀 더 특화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객관식 말고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까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리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높은 계단으로 가고 싶다면 수리 파트는 필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알고선 공부를 또 하려고 하면 다음에 허들이 또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듈형과 피셋형이에요. 그 중에서 모듈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듈형이라는 것과 피셋형을 구분하는 그 가장 큰 기준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요. ncs.go.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항의 유형과 유사하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나오는 자료집들 10개에 대해서 갈래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듈형은 주로 어떤 양식이냐? 여기 있는 자료집을 다운받으면요. 이게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문제 해결 능력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해결 능력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자용 가이드북이나 교수자용 가이드북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강의 따라오시면서 제가 왜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교수자용 가이드북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일단 이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요. 이런 자료집이 있습니다. 대단히 올드하죠. 이 디자인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올드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너무 많았고 자료집이 허접하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사실상 최근 3년 동안에는 거의 매년 자료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자료집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신규 예제 문항들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출제하면 돼요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했음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있긴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열어보면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론을 설명해요. 요건 교수자용 가이드북 기준으로 지금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59쪽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어때요? 뭐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문제 해결해서 설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론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자료집 단 한 번이라도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무슨 느낌이 좀 있냐면 너무 뻔한데 머릿속에 이게 남는 게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긴 공부하신다면 암기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자료집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역시 외워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내는 문제도 이렇게 이론형 문항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죠. 뭐 비판적 사고에 대한 걸로 옳은 걸 골라줘 하는데 이게 그냥 본인의 지식으로 고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앞에 이론 부분에 담겨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문항을 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기초 지식이 좀 높은 분들, 많은 분들은 또 쉽게 풀어주는 문항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전부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걸 이제 모듈형이라 한다 이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수리 능력도 이런 이론형 문항을 낸다는 거야? 라고 하실 겁니다. 수리는 이론형 문항이 있느냐? 이 수리의 모듈형 문제는 이런 걸 출제하세요라고 역시 국가직무능력표준. 다시 강조하지만 요 사이트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이 NCS입니다. 여기 뭐 써있죠? 왜 NCS인지. 이 ncs.go.kr 사이트에 이 문항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지 비교적 최근에 업로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언제 업로드인지 볼까요? 24년 2월 29일에 23년의 자료를 만든 걸 올려놨어요. 24년 2월 29일에 23년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23년에 본인들이 만들어놨다고 해놨다고요. 여기에서 수리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면 되는지, 모듈형 뭐라고 내라고 하는지 여기 있습니다. 열어보면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수리가 모듈형도 출제가 된대라고 한다면 중1부터 고1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파트들, 공식들이 있죠. 그런 건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갈래가 응용수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연립방정식이나 뭐 아니면 정말 계산만 담고 있다거나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같은 것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모듈형 수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항이 진짜 그냥 응용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이론도 기억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별량, 표준편차 이런 단어도 어색하실 거고 실제로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도 모듈형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론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 공식을 기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응용수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셋형은 뭐냐? 피셋형은 아주 심플하죠. 이거 네이버 검색창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사이버 국가고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가 뜹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피셋형은 피셋, PSAT라는 시험 문제 유형과 유사하게 내는 걸 얘기하고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들어가시면 피셋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셋 문제는 출제 방식이 수능처럼 대단히 좀 신경 많이 써서 연구진들이 달라붙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되는 사이버 국가고시의 피셋 기출문제는 오류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푸시거나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류가 있는 문항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류 같은데요? 라는 질문들을 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데 NCS에는 그런 게 가능하나 P셋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틀렸어도 내가 틀린 거지 문제가 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대단히 좀 신뢰하고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피셋형이 되겠죠. 그래서 피셋 문제만 출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피셋 문제가 피셋형이 모듈형보다 통상적으로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국가고시, 이제 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뽑는 거다 보니까 쉽진 않겠죠.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요. 사이트에서 문항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3개 영역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지금 자료 해석을 넣어놨는데요. 언어 논리, 이게 의사소통 능력과 같이 겹쳐집니다. 언어 논리, 상황 판단, 그리고 자료 해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피셋에서 자료 해석이라고 구분하는 것과 NCS에서 자료 해석이라고 구분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셋에는 존재하는 수리 능력의 문제, 자료 해석의 문제이지만 NCS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 있어서 이 피셋의 자료 해석 문제를 그냥 맹목적으로 다 푸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요. 피셋에서 NCS와 호환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운받아서 푸시는 것보다 피셋 문제 중 NCS랑 호환되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짚어주고 있는 문제집 같은 거를 풀어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 피셋 시험 응시도 했고 합격도 했었던 저자가 쓴 책이 꽤 베스트셀러죠. 도크 시리즈가 그렇죠. 그래서 도크 시리즈에는 이런 문항들 선별이 좀 잘 돼 있다. 그런 거를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갑자기 가쁜 이제 뭐 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책을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구분할 능력이 없다면은 교재, 문제집을 참고하실 수도 있다. 물론 강의도 있겠죠. 여기에 있는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 해석은 정말 뻔하디 뻔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딱 보시면 자료 제시되고,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걸로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는 문항이고 하나하나를 하면서 계산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문항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걸 자료 해석이라고 하죠. 실제 자료 해석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를 보지 않았어도 이미 예측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 해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게 이미 어떤 문제인지의 방향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 판단 문제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 피셋 상황 판단에 나와 있는 예시의 문항이고요. 어때요? 결국 닭의 마리수를 물어보는 계산 문제인데 안에는 논리적 추론이 담기죠. 이런 건 주로 NCS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원 관리 능력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료 해석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셋에 있는 3개 영역은 모두 NCS와 호환이 된다. 언어 논리는 의사소통과 상황 판단은 의사소통, 수리 능력과 자료 해석은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모두와 호환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볼 수 있는데 짧지만 어려운 임팩트 있는 문제들이 피셋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로 피셋 문제는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듈형과 피셋형을 좀 구분을 해봐야겠는데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10개 파트가 있었죠. 10개 파트를 크게
3개 갈래로 쪼갤게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피셋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의사소통 수리 능력입니다. 물론 수리 능력의 응용 수리 부분은 모듈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주로 응용 수리가 모듈형이라고 구분을 하시지도 않고요. 애초에 수리 능력 공부하면은 당연히 응용 수리는 공부하는 거지 저게 모듈형이어서야 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원래 해야 되는 공부라 사실 여기는 주가 피셋이 되죠.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될 부분이 될 거고요. 자료집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자료집 꼭 봐야 된다. 보지 않아도 된다.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요. 얘는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얘네는 어떠냐? 얘네는 절반의 이론 문제가 담기기 때문에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자료집을 보시긴 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좀 갈래가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자료집 위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영역은 온전히 이론과 응용 이론으로 문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료집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는 이 4개 파트예요. 여기에 길어야 6주 정도의 시간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능력에 따라서 8개월까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필기의 비중이 NCS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 이 NCS 말고 전공의 비중이랑 잘라서 좀 상대적인 비중이 적으면 여기 공부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길게는 8개월, 짧게는 4개월 정도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리 능력이 아니어도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리 문제가요. 그 예시를 좀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이 채용 모델 필기문항 역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문제 해결 능력 파트요. 제가 문제 해결 능력에도 수리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역시 이 자료는 최근에 올라온 같은 날짜에 쭉 업로드 시켜 놓은 겁니다. 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정확히 이런 문제 내세요 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인 거고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요런 문항이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어때요? 정말로 뭐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둘레의 길이 구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의 어떤 특징을 파악해서 수학적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이 아니더라도 수리 능력 출제가 안 된다 했더라도 수리 파트는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수리 파트는요. 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크게 응용수리랑 자료해석 중 응용수리를 먼저 좀 언급을 해보면요. 응용수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속시, 농도, 일률, 유명한 3대장의 당연히 기본적으로 방정식 유형, 경우의 수, 확률 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건 수리 능력이 아니라 조금 전 앞단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문제 해결, 자원 관리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도표 분석, 도표 작성, 기초 통계 능력 같은 거요. 그러니까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실전 소재를 넣어서 이 문항을 출제를 하는데 역시 이것 수리 능력의 자료 해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모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 응용 수리를 모듈형으로 지칭하기도 하니까요. 수리 모듈형은 뭐야? 라고 궁금해 하셨다면 정확히 보통 응용 수리를 모듈형이라고 해요. 이 회사는 모듈형으로 내요 라고 하면 응용 수리 문항의 비중이 높아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모듈형으로 수리 능력을 내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원래 모듈형 자료집에 보시면 자료 해석도 있거든요. 설명이. 그래서 그냥 수리는 원래 자료집을 보든 뭘 하든 그냥 해야 되는 공부가 똑같습니다. 수리 능력은 2개 다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는 수리 능력을 절대 출제하지 않아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료 해석을 출제하지 않는다거나 수리 파트의 문항이 하나도 안 나와 라는 회사는 절대 없지만 응용 수리는 내지 않아 라는 회사는 간혹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실제 수리 파트 학습을 하려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밟으셔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기업을 선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 유형을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기출 유형들을 풀어내는 나의 수준을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기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기업마다 출제, 영역,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수리 파트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에 나오는 수리 파트를 공부할 건지, 아니면 자원관리의 수리 파트를 공부할 건지, 아니면 정말 수리 능력의 수리 파트를 공부할 건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서 어느 파트를 출제하는지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회사들마다 똑같이 수리 능력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빈출되는 응용 수리 유형이 좀 달라요. 어떤 곳은 기본적인 유형을 내고요. 어떤 곳은 응용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의 출제 비중도 달라요. 코레일을 예를 들어보면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8문제를 출제하는데 응용 수리를 2개에서 3개를 내고 나머지를 자료 해석으로 냅니다. 근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8문제를 낼 때 여기에서 응용 수리가 4문제, 조금 더, 혹은 5문제 정도가 나오고 자료 해석이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요. 사실 공기업의 사례 말고 대기업의 사례에서도 존재하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20문제를 내는데 15문제를 응용 수리를 내요.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자료 해석.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응용 수리, 15문제가 자료 해석 정도의 비중으로 냅니다. 이게 대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가리지 않고 이 비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려는 회사가 기존의 출제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비중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부하는 부분을 좀 비중을 나눠서 어디에 신경을 더 쓸지 덜 쓸지 좀 정할 수 있거든요.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준이 중요합니다. 기초 수학 지식의 습득 여부를 체크하세요. 기초 수학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 시간에 배운 이론 있죠. 이 이론 자체를 모르면 아예 풀지 못하는 문항들이 있는데 나 이거 까먹은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독끝 인강에서 기초 강좌로 제공하고 있고요. 독끝 교재로는 아직 없고 인강으로만 있으니까 나는 기초 수학이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기초 수학 인강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완전 기본적인 거 총 93개 개념이 출제랑 좀 연동되고요. 그래서 93개 개념 뭐뭐뭐 있는지 이거 그냥 체크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문풀의 정확도 그리고 문해력 수준 체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상담 오실 때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는 당연히 수포자입니다. 제가 수포자인데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수학을 포기했다기보다 아예 언어적인 부분, 수학에서 얘기하는 용어나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문해력이 아예 낮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문풀 자체만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하셔서 수준에 따라서 기본서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유형서부터 시작하셔야 될지 아니면 기초 수학 강좌부터 시작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대략 이걸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럼 수준 체크할 땐 뭐 하느냐? 그냥 대표, 기출, 봉투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 풀어보시면 딱 답 나옵니다. 난 아예 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난 말은 알아듣는데 시간이 부족하구나. 나 수준이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리 파트 학습 단계로 이제 정말로 딱 들어갔을 때요. 역시 3개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독학이요. 이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독학 단계부터 얘기하자면 이거는 사실 이 공부하는 단계에 대해서 순서가 좀 뒤바뀌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저는 독학이 먼저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강의를 듣든 스터디를 가든 기본적으로 완전 진짜 아예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오늘 식사하셨어요? 라고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식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아예 시작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독학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지식은 좀 쌓아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혼자서 절대 쌓을 수 없는 것들을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문제집 그냥 유명한 거요. 뭐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문제집을 고를지 고민되시면 제가 요 뒷단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독학용 교재로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그냥 다 덮어놓고 교재를 하나 샀을 때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책 하나 산 거 가지고 3달, 4달 가시면 답 없어요.
일단 처음에 독학 단계에서 쓰는 책은 이걸로 합격까지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의 나에게 일단 모든 내가 습득해야 되는 모든 지식을 주는 용도다.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겠다 정도로 한 달 동안에 학습을 하시고요. 이제 대충 뭔지 알겠어. 이제 이 흐름 정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강 같은 걸로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석의 풀이, 빠른 풀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인강으로 습득하시는 겁니다. 아마 인강을 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책을 더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책이 쓰여지는 거고요.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다. 만약에 2, 3개월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 한다면 인강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다시 독학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단기간 합격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인강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강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든지 이게 NCS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강사를 신뢰한다면 그 강사를 따라가는 강의를 보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책이 유명한 그래서 이미 책의 컨텐츠가 훌륭해서 이 인강에서 언급하는 것들 조금만 더 플러스하면 완벽한 요 공부가 될 수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독끝 시리즈를 저는 추천하죠. 뭐 이미 책 판매량이 베스트셀러 그냥 넘버1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 합격 노리신다면 인강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인강까지 좀 했어요. 그럼 이제 좀 내 실력을 체크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이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당연히 짧을수록 좋겠습니다. 학원. 이게 인강이 학원 커리큘럼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 가시는 게 아니라 목표 기업에 맞는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 오프 강좌를 가시는 건데요. 사실 주 목적은 스터디에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정보를, 같은 목표, 같은 정보가 아니죠. 같은 목표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실전 연습, 소통을 위해서 오프를 나가죠. 이게 그러니까 꼭 학원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터디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독학도 좀 했고 인강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좀 약하고 나는 누군가가 세게 좀 푸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학원으로 가기도 하시죠. 어쨌든 덮어놓고 학원 가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제집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인강도 좀 어느 정도 들어보신 다음에 학원에 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3단계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학습 단계별로 좀 추가 가이드를 드리면요. 말씀드렸지만 본인 수준을 고려해서 문제집을 선정해야 되고 그 문제집 얘기를 좀 할게요. 문제집은 기본서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요 독해 시리즈 중에 요 기본서가 나왔죠. 그래서 기본서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애초에 처음에 그 감이 안 잡힌 분들,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실 때 보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파트별로 유형서들 있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따로 있고 응용 수리가 따로 있고 자료 해석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이런 유형서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방향은 아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거고. 그런 분들은 유형서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겠어 한다면 일단 기본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 수준 고려해서 문제집 선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제집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항상 루틴하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산 연습입니다. 이건 응용 수리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료 해석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연산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단 말이죠. 말씀드렸지만 수리 파트는 4개 영역에 걸쳐서 나오고요. 반드시 전체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에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연산 연습하면서 연산의 속도를 본인의 수준에서 최대치로 올려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셋 기출문제도 활용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좀 언급은 했었는데 7급과 민경채 활용하시면 됩니다. NCS 보시겠다는 분들이 5급 피셋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서기관, 외교관 되실 거 아니니까 7급 민경채 요거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 제한 놓고 푸세요. 못 푸는 문제 많을 텐데요. 있겠죠. 일단 시간 제한 놓고 푸세요. 그리고 못 푼 문제, 시간 내에 풀지 못한 문제를 체크하신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시간 제한 없이 푸세요.
그리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류를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풀 수 있는 것, 시간 소모는 있지. 하지만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 같은 것.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 이건 줄이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실전에서는 이거는 포기하거나 후순위로 미뤄야겠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통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말이 쉽지 실전에서 포기한다는 게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버릴 문제네라고 절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기꾼들 보면 사기꾼들한테 와, 얜 진짜 사기인가? 라고 얜 진짜 사기네 라고 확신을 하나요? 아니죠. 비슷합니다. 현실은 참혹하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건 포기해도 되겠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분류를 많이 자주 하실수록 확신이 좀 더 드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72라는 숫자, 여기에 퍼센트를 붙일게요. 모든 회사의 기준은 다 다르겠으나 평균적인 기준을 하나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 위해 받으셔야 되는 정답률은 72%입니다. 72%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출제되어 있는 문제에 80%만 푸시고 그리고 80%의 문항에 정답률은 90%가 된다면 7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실전에서 문항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고요. 시간을 더 확보하면 정답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평균적인 합격하는 정답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의 문제를 대충 푸는 것보다 80%의 문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푸는 게 낫다는 것.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에는 이 절차가 필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2단계 인강으로 갔을 때 얘기인데요. 독학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인강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인강 전에 독학을 하시는 거고요. 인강의 단계는 기초 수학, 우리 독끝 인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기초 연산, 이 기초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초 연산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역시 기초 연산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인강에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응용 연산, 여기서부터 교재에서 제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문제집, 기본서, 응용서, 유형서 이런 것들로 응용연산, 대표유형, 심화유형까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인강만의 영역이 이쪽이 되고 인강과 컨텐츠, 교재 영역이 함께 버무려지는 게 밑에 영역이 됩니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맥락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텍스트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것이 인강에서 담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강은 책에 없는 내용들을 보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스터디, 학원, 복모가 되는데요. 스터디는 전 기본적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터디 앤드 학원 또는 복모라고 해놨습니다. 스터디는 하셔야겠는데 학원은 안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스터디 필수로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학원은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 2회 이상 봉투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시는데 요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컴사로 푸세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걸 컴사만을 허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컴사로 갑자기 풀라고 하면 평소에 안 풀던 분들은 역시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할 때부터 그냥 아예 최악의 상황으로 준비하시고요. 복모를 풀 때는 타인과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복모를 푸세요. 그냥 여차 저차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푸는 복모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점수를 서로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터디가 필수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 공부하실 때는요, 기본서는 매일 일정하게 조금씩 계속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어떤 걸 졸업을 하면 또 다른 출판사의 기본서를 사서 그냥 루틴하게 조금씩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감을 놓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유형서는
영역별로 푸시는 게 좋아요. 유형서라고 나와 있는 문제집인데 여러 개의 영역을 다 담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개를 다 담아야 되다 보니까 되려 문항을 좀 많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영역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책값이 좀 비싸긴 한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도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패키지로 해서 좀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반복해서 푸는 걸 저는 비추합니다. 실제로 문항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NCS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프레쉬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 복모를 푸는 거라 그냥 복모는 그냥 오답 정도 하셨다면은 두세 번 풀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유형서나 기본서로 반복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주요 영역은 4개월 이상 여유 있게, 4개월 이상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영역은 6주 이내로 짧게 끝낼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의 그날은 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래서 좋은 날, 이 모든 고생이 추억으로 바뀌는 그날이 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